자,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입니다. D조죠. 김민재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페네르바체의 경기. 매치데이 두 번째는 페네르바체 올림피아코스. 그러니까 페네르바체는 사실 요 조만 놓고 봤을 때는 편성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. 프랑크푸르트나 올림피아코스.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소속팀이고,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는 역시 뭐 유럽의 이 전통적인 리그 자체는 좀 변방이지만 유럽 대항전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전반전 스코어는 1대 0입니다. 올림피아코스가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. 소아레스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오늘 이 김민재 선수 옆에 있는 백스리의 살라이, 이 선수가 오늘 약간 미스가 많아요. 근데 그 미스가 치명적으로 실점이랑 연결이 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. 김민재 선수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좀 더 전에 적어놨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아주 센터백들이 눈에 띌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전체적인 어떤 점유나 이런 면에서는 페네르바체가 또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점유율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페네르바체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. 일단 뭐 이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패스미스가 약간 많아요.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선수들이나 패스미스가 좀 많은데 이거는 비단 개인 선수들의 어떤 오늘의 컨디션뿐만이 아니라 중원이 잘 없어. 오늘 구스타보랑 이 얀다슈? 요 선수가 배치가 돼 있고 오늘 웨질이 독감 때문에 못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안 되고 중앙이 지금 뚫려 있어. 흔히 얘기하는 U자 빌드업 스타일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원활하게 공을 줄 데가 없는 상태. 공을 받은 선수들이 앞에를 보고 줄 때가 마땅찮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제가 살라이한테 편을 들 이유도 없지만 살라이가 공을 잡고 앞으로 전개시키려면 쉽게 줄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앞쪽으로 좋은 패스를 연결하려다 보니 미스되는 것도 있고 뭐 개인의 폼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실점 상황에서도 살라이 미스가 좀 좋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공격 작업은 전체적으로 좀 롱볼 내지는 측면에서 개인의 돌파로 인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. 그 중심에는 발렌시아가 있습니다. 이 발렌시아는 여러분 익숙하시죠? 웨스트햄에 있었던 그 발렌시아예요. 엔네르 발렌시아잖아. 웨스트햄에 있다가 에버튼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터키 리그에서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12골을 집어넣었는데 이 선수 다 기억을 하시죠? 개인적인 기량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. 드리블 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벗겨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에 슈팅이나 패스나 이런 판단이나 결정력은 좋지 않은 선수. 지금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. 김민재 선수 얘기해보면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클리어 1회 보였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쭉 나오면서 먼저 몸을 넣으면서 수비하는 장면도 있었고 상대방의 침투 패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커트를 딱 하는 것도 있었는데 30분 중반대 이후에 미스가 2번 있었습니다. 헤더 클리어 한번 제대로 안 된 거랑 패스 미스 한번 안 된 게 있었는데 헤더 클리어 미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제 그냥 낙하지점 포착 아무래도 뒤에 공간이 많아. 페네르바체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뒤로 물리는 스타일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커버해야 될 공간이 많은데 헤딩 클리어 하는 중에 조금 더 일찍 나오는 바람에 낙하 타이밍을 못 잡은 거. 그 다음에 패스 미스 나오는 장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선수가 잘 없어요 지금. 이거는 이 페네르바체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수비 라인에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금 중원 선수들을 신경을 써야 아무래도 후반전에도 경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이 페레이라 감독이 뭔가 어떤 수를 쓰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여러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. 스코어는 3대 0. 예, 0대 3이죠. 페네르바체 홈구장이었으니까. 후반전 와서 마수라스에게 멀티골을 허용을 했습니다. 자,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를 또 쭉 보면서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터키 리그의 수준이 유럽 최상위 리그의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역시 유럽 대항전에서 나왔을 때 이 페네르바체를 조금 더 유럽 전체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페네르바체는 좀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프레스나 해야 되는 역할도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. 중원이 조합이 좋지가 않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전반에도 얘기했지만 외질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을 뿐더러 중원에 나와 있는 구스타보 너무 좋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펠카스도 썩 좋진 않았고 그리고 발렌시아 많이 좋지 않았고요.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기를 이런 식으로 짠 비토 페레이라 감독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짜임새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경기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리그에서야 또 페네르바체가 강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유럽 대항전에 와서 이 정도로 이 중원과 공격진의 짜임새가 떨어지면은 이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간격 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허술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아요. 근데 그렇다고 페네르바체가 기회를 아주 못 만들었냐? 그거는 아닙니다. 기회가 만들어져도 아까 얘기했던 전방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마무리를 짓는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스코어가 좀 0대 3까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워스트 누군가를 워스트로 꼽는 건 좀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잘한 건 아니었으니까 다. 다만 그 중에서도 살라이가 좀 많이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. 수비 라인에서 그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 백스리 가운데 있잖아요. 좌우측에 있는 살라이나 다 좀 안 좋아.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김민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양쪽에 있는 스토퍼들이 나갔을 때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나 빌드업 올라갔을 때 커버를 해줘야 되고 후방에서 빌드업 했을 때 빌드업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또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김민재 선수의 어떤 활약을 보자면 이전에 프랑크푸르트전까지 합쳐서 봤을 때 쭉 나열을 해보면 한 중간 정도? 아주 잘한 경기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 경기에서 아주 큰 실수가 미스가 살짝 있었어요. 낙하 지점에 대한 어떤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게 있지만 그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한 명이 너무 못했다. 그러니까 살라이가 조금 많이 못하긴 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팀이 못했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. 근데 살라이는 좀 못하긴 했어요. 예. 그렇다고 또 살라이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. 그래도 살라이가 좀 못하긴 했습니다. 그래도 근성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고 예측해서 먼저 공을 탁 체크한 다음에 턴해내는 장면이라거나 상대 공격수가 박스 안에 슈팅을 했을 때 각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답답했을 때 턴하고 드리블로 상대 진영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역시 김민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따로 김민재 선수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어떤 바이아웃 얘기라거나 이런 거를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적설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이제 풋볼리스트 폴리티비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 김민재 선수는 오히려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.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년에 월드컵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유럽 중심부로 오는 게 나쁜 것은 아니나 저는 본인에게 편안한 그리고 유럽에서 잘 적응해서 그 다음 천천히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틴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오늘은 0대 3으로 진 팀에게 누구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. 그렇다고 누구만 못해도 이건 팀 전체가 좀 안 좋았던 거고 그래도 살라이는 좀 못하긴 했어요. 굳이 따지자면 골키퍼 이 마인디르 이 골키퍼는 좀 중요한 선방을 몇 개 했습니다.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제 기준으로는 평타에서 그거보다 살짝 괜찮은 정도 이렇게 0대 3으로 진 경기에서 김민재만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거고 근데 좀 고군분투했다. 오늘은
이 옆에서 메워줘야 하는 빵꾸들이 많았잖아. 그런 부분을 고생스럽게 좀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김민재 선수 일정을 보면 우리 대표팀 일정까지 해서 굉장히 빡빡해요. 경기 이제 휴식 일수가 적어지고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또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페네르바체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주축이기 때문에 또 잘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뭐 유럽에 진출을 해서 보여주는 어떤 기량이 사실 경이적이죠. 경이롭죠. 이미 터키 홀런드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.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.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. 그리고 동료들이 조금 더 받쳐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페레이라 감독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짜는지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살라이는 좀 못했어요. 좀 아쉽고요. 그 다음에 양쪽 윙백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죠, 여러분.